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강의할 때 마스크 쓰니까 조금 답답하죠. 또 오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 할게요. 최근에 시험 치고 난 뒤에 강의가 없는데 올해 지금쯤 되면 한참 사과 따는 시기입니다. 며칠 청송에 가가지고 친한 친구가 사과 농사 짓고 있는데 좀 무리를 했더만은 코 밑에 뭐가 좀 났네요. 보기가 좀 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빨리 고칠게요. 자, 오늘 제 시간이니까 제 소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베풀선자의 큰 우자입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병기입니다. 김이 긴가고요. 수할아버지 73대손입니다. 간무공파 37대손이에요. 제가 족보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를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족보를 좀 알고 공부를 하면은 족보를 알고 시험을 치면은 훨씬 좋죠. 그죠? 무턱대고 우리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도 지금은 입문서 이래가지고 2차를 한 권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월달 되면은 각 과목별로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나오더라도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나올 거는 좀 깊이 공부를 하고 자주 하고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버린다 하는 게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칠 때 맞추면 되죠. 또 우리가 또 100점 맞아야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험 친 사람들 일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모 학원에서 오늘같이 첫날이었어요. 첫날 수업을 하는데 그날이 날이 조금 쌀쌀했던 모양이에요. 그 학원에서는 오른쪽에 창문이 있는데 여기같이 창문이 쪽에 있으면서 제일 앞쪽에 창문이 저는 몰랐는데 창문이 열려있던 모양입니다. 누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어느 한 50대 정도 됐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가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교수님 그 앞에 문 좀 닫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물론 첫눈으로 보면서 사람이 뭐 어떻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말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껄렁하다 그럴까?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수업을 딱 하는데 제일 뒤에서 하루 종일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이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제가 다른 신경을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라 좋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수업만 들으면 돼요. 잠을 자면은 수업이 안 들리죠. 잠 온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뒤에 서가지고 들어도 되고 도저히 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책상 붙여가지고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합격만 할 수 있으면은 어떤 거라도 해도 돼요. 그런데 한 2, 3주 지났습니다. 2, 3주 지나고 오전에 수업을 하고 또 오후에 7시 또 수업을 하죠. 쉬는 시간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의지가 약해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두째 시간 마치고 밑에 담배를 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그 앞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야 지금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아직 안 가고 많으냐 공부하고 있냐 하니까 술 마시고 있대요. 오전에 공부하는 사람 한 서너 명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럼 술 마시고 있지 말라고 이리 왔느냐 이러니까 제 납치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가재요. 수업 1시간 남았다 하니까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요새는 어떤 코로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안 가도 된다. 그래서 마치러 갑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은 1시간만 기다리라. 그래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가니까 새벽에 4시 정도 됐는데, 술 마시고,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기도 하고, 나중에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야기를 하기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운동을 했답니다. 운동을 하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라고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래요.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제일 빨리 시험을 친답니다. 오늘은 1번, 2만 이러면은 모든 과목이 1번으로 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잔답니다. 오늘 2번 하면은 모든 과목에 2번을 다 치고 잔대요. 그래서 우리 그 성인 오락실 조금 불법 이런 거 있죠. 바지 사장 내세워 가지고 또 구속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구속하고 뒷빠지고 그래 가지고 돈을 조금 번 적이 있었고 자기 손으로 돈 번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한다 하는데 좀 합격을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합격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되냐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제가 필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필기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책 뭐를 보자 하는 거 말고는 책 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책을 정리를 할 거예요. 수업만 들어라 그랬어요. 자, 수업만 듣고 가능하면은 중개사법은 오래 공부할 필요는 없고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중개사법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대신에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날 한 거를 정리를 또 할게요. 그거는 꼭 한번 들어라.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전쯤 돼서 학원에 옵니다. 오면은 그 전주에 한 거, 이제 그거 듣는 거 오래 시간이 안 걸려요. 5분 내지 10분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와갖고 반드시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처음에는 모의고사도 별로 안 쳤어요. 근데 시험을 치니까, 물론 다른 과목 시험 친다고 참 죽기 사서 공부를 하고 하긴 했는데, 뭐 중개사법 특별히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시험을 치는데, 이상하게 좀, 답이 눈으로 툭툭 보이더랍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왜 답이 눈에 보이지? 그러면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저한테 오더만은 이번에 문제를 제가 냈느냐 물어봐요. 제가 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게 문제가 이래 나온다. 여기 문제가 나온다. 여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들이 그대로 문제가 나왔대. 그 모의고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로 뭐 시험을 치게 되면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렵게 나왔다고 또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가 쭉 이래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공부를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출제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죠? 그럼 쉽게 내야 되죠. 그런데 역대 최고로 많이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렵게 내야 되죠. 이거 이제 내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쉽게 내되 답은 잘 안 나오도록 문제를 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문제는 쉽게 내되 답은 잘 안 나오게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부분을 다 꼬이게끔 문제를 많이 내세요. 꼬이게끔 문제를 낸다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원칙을 가지고 원칙 그대로 가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쉬웠다고 생각하고 원칙 그대로 가면은 어떤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꼬이면 문제가 쉬운데 여러 가지 여러 변수를 막 생각하고 그런 거 하면은 어렵게 푼 사람이 많아요. 자, 얼마 전에 시험을 칠 때 제가 대구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시험을 치고 나면은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우니까 학원에 잘 안 모이죠. 시험 치고 났는데 학원에 오라 그랬는데 온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죠, 그죠? 그 중에서 한 분하고 술을 또 축하한다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또 밤 늦게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이랬는데 술 마시다가
몇 시나 됐나 보니까 전화가 한 통화 있어요. 아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도 자주 술을 마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합격했대요.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법 과락 겨우 면했답니다. 공시세법 과락 겨우 면했답니다. 중개사법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평균 60점 넘어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막 좋았으면 미치겠대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했던 지가 좀 오래됐죠. 공부했던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지금 시간이 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깊이까지 빠지지 마세요. 조금 지금 있을 때는 좀 크게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빼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가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물론 11월달 12월달 공부하는 것보다는 1월달 2월달 공부하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보다는 3월달 4월달 공부하는 게 더 많아져요. 5월달 6월달 되면 더 많아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이젠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야 되겠죠.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이만큼 보면 안 되죠. 이만큼만 보면 되죠. 그죠? 지금은 요 가지고 하고 나중에 한 건 보지만 나중에 요약집이라고 또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특강할 때는 한 10장 정도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보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학원에 있는데 어느 분이 합격하셨다고 밥 사러 왔어요. 밥 사러 오면서 나중에는 책도 못 보겠고 제가 내드린 요약집은 봤는데 문제를 보니까 하여튼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더라. 수업할 때 마치 요 내용이 나오면은 핵심은 요거 말씀드려요. 그 안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뭐 저렇게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벌려가지고 나오느냐 하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니까 고맙다고 제 수업할 때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타계하신 삼성의 이근희 회장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생각 좀 하고 살자.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생각을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 과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 과목들 했으니까 어떤 과목들이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지는 다 들으시죠. 그죠? 근데 다 들으셨지만은 깊이 있게 할 건 아니고 우리 1차 과목이 민법입니다. 1차 과목이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2차 과목이 오늘 하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공시법, 세법 이래죠. 자, 1차 과목, 2차 과목이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1차 과목은 이해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이해 과목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된다. 도저히 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하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암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1차 과목은 암기만 해가지고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액면적인 암기만 하면은 응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 시간을 많이 두고 지금부터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암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오면 재미없어요. 어떤 공부라도 재미없이 공부하면은 끝까지 못 가요.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게 너무 지금부터 죽을 똥 살똥하면은 멀리 못 가죠.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하고 처음에 달리는 게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죠? 자, 2차 과목에서 이거 전부 다 법이에요. 이건 암기 과목이에요. 자, 암기 과목인데 암기 과목이다. 법을 암기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법을 절대 암기 과목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이라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개가 되면 어떻게 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은 암기를 하기로도 쉽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또 설사 나중에 시험 칠 때 까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은 하나씩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암기를 하면은 훨씬 잘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해를 했다, 알았다 하더라도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지나면 까먹습니다. 까먹으니까 자주 하는 거 어떤 방법이라도 암기의 정도는 처음에 암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정도는 뭐냐면은 자주 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전하면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내용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지금 하는 건 필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전하고 난 뒤에 이전했다라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처음부터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신고를 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전하고 난 뒤에 신고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무소를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사무소 이전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 신고를 해놓고, 또 이전을 못하면 갖고, 내 이전 신고하는 거 취소합니다. 아니면은 날짜 변경합니다 하고 별도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전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하면은 내가 이전 해놓고 난 뒤에 나는 그 이전 안 했습니다. 이전 신고하고 난 뒤에 이전 안 했습니다. 다시 취소할 겁니다. 할 리는 없죠.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전 후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전 후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전 후에 신고합니다.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하는데 10년 있다가 신고한다, 100년 있다가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우리 공부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숫자예요. 숫자가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도 이거 할 때는 며칠, 이거 할 때는 며칠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공통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고 제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숫자 나중에 별도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자, 대구시 달서군에 대구시 달서구에서 서울시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전 후에 신고하죠. 그럼 자기는 서울에 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대구로 다시 내려와서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죠?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래가지고, 여기 사무소 이전 신고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사무소 이전 신고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하느냐,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하고 공부하는 게 좀 좋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지고, 물론 제목은 공유재산법이라고 나오는데 안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공유재산법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중개업하면서 관련되는 다른 법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안에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 그 특례 규정에서 신고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신고를 하는데 물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시군구청장 신고를 해요. 자, 외국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계약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계약 외의 방법,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다, 경매로 취득했다, 판결받았다, 이런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계속 보유 계속 보유하는 게 있어요. 계속 보유라는 게 뭐냐면은,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을 포기했어요. 외국인이 됐죠. 근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계속 보유한다, 이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계약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신고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게 외국인 특례규에서의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나오면은 맞게끔 문제를 나오는 게 아니고 틀리게끔 굉장히 교모하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 몇 년 전에 울산이 어디에 학원에서 그 해는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그 해는 제가 수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달라 해갖고, 그런데 그 해에 특강을 좀 해달래요. 보통 그 해에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특강을 합니다. 근데 다음 해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해에 특강을 좀 해달래요.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한 몇 명이서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60일 이내다, 6개월 이내다, 100만 원 이하다, 뭐 3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인가 모릅니다. 그죠? 특강을 하기 전에 방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계약으로 취득을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외국인이 땅 주인이 갖고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 통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는 이거 계약으로 취득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알려줍니다. 이거 알려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는 걸 외국인이 알죠. 자, 계약 외에 예를 들어서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외국인도 경매가 아니고 상속이라 생각합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상속 받을 수 있죠.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상속해 받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가 상속인입니까? 아버지가 상속인입니까? 아들이 상속인입니까? 피상속인은 누구예요?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이거 물으면은 처음에는 상속인이 누굽니까? 이러면은 아들이다 이럽니다. 피상속인이 누구냐 물으면은 아버지, 아들이 헷갈려요. 개념이 나오면 명확하게 내 거로 만드세요. 아버지 피 흘리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상속인이죠. 어떤 방법으로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안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다가 당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는 중개사무소 없죠. 그럼 이거는 모르죠. 그죠? 신고한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른다. 모르면은 빨리 해야 됩니까? 조금 늦어도 좋습니까? 조금 늦어도 좋죠. 알면은 빨리 해야 된다. 늦어도 좋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60일 아니면 6개월 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니까 60일 내에 신고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 외 모르죠. 모르니까 조금 늦어도 좋다. 그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어요. 국적 포기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같이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신고하는 걸 모르죠. 그죠? 모르면 60일 할까요? 6개월 할까요? 6개월 내내 신고합니다. 처음에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60일, 6개월. 그러면은 60일 이제 가면 갈수록 60일, 6개월 이런 액면적인 숫자보다는 근원적인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라도. 그러면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날로부터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합니다.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요거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계속 보신고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허가가 까다롭습니까? 신고가 까다롭습니까? 허가가 까다롭죠. 그럼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크겠습니까? 허가 규정이 벌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허가반대,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형벌이라는 게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해야 합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60일 내 신고했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죠? 6개월 이내 신고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몰라서 신고 안 했다. 벌이 커야 될까요? 조금 싸게 해줄까요? 싸게 해줘야 돼요.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큰 거 줘야 됩니까? 작은 거 줘야 됩니까? 그럼 이것도 100만 원, 300만 원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1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이야 신고 규정이니까 형벌이 아니고 과태료죠. 그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신고한다는 말은 몰랐죠. 몰랐으니까 벌을 조금 싸게 해줘야 되죠.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 외에는 절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틀리게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계약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이런 거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죠. 그렇죠? 공부를 했습니다.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루 종일 외우면은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외워집니다. 근데 가다가 한번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까먹죠. 제가 수업 마치고 이거 한번 제가 금방 전에 시행해가지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확인을 잘 못할 거예요. 확인해도 여러분들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는지 조금 알면서 공부하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일반 회사에 가면은 직원들이 있죠.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인을 고용하면은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신고를 합니다. 자, 고용신고를 하고 해고하면은 해고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 하면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벌 주겠죠, 그죠?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왜 내보고 벌을 주느냐? 당연히 해고해라니까 해고 신고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해고는 내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해고지 이 사람 스스로 나가는 게 해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벌을 못 주죠. 그러니까 법마다 맹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돈은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돈을 벌면서 벌을 안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일단 합격하고 난 뒤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은 현실 생활에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해고신고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표현했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고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기니까 해고라고 표현합시다. 이것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해고하겠다라고 미리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고했다라고 나중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도 해고하겠다라고 이 사람 언제부로 해고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로 해고하겠다 신고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 고용인이 물건을 엄청나게 큰 거 가져갔습니다. 이 해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취소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신고보다는 해고했다 신고하는 게 맞죠.
그럼 이것도 고용관계 종료 후에 신고하죠. 그죠? 그럼 고용신고는 고용하겠다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고용했다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자, 이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고용하겠다. 이 사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자, 신고를 했는데, 그럼 근무를 하기 전에 그 중개사무소 회식을 합니다. 우리 회식하는데 같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냥 서먹서먹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일하고 나면 좀 분위기가 좀 낫겠죠. 그죠? 같이 하랍니까? 물어보는 게 온대요. 소주 한 잔씩 합니까? 그냥 한 잔씩 한대요. 저는 한 잔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만씩 합니다. 자, 대방을 위해서 쨍 이러세요. 한 잔 마시는 거 얼굴이 벌개집니다. 괜찮습니까? 물으면 괜찮대요. 한 잔 더 마시면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한 잔 더 마시니까 옆에 사람하고 당신이 너보다 먼저 들었으면 먼저 들었지. 뭐 선배라고 큰 소리 치냐. 뭐라 하느냐면서 막 욕도 하고 이럽니다. 한 잔 더 마시니까 책상 엎어부고 난리가 납니다. 같이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아죠. 고용하겠다 신고해놓고 취소시켜야 되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고용하겠다가 아니고 고용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죠. 그럼 이것도 고용 후에 신고를 합니다. 그죠? 고용관계 종료 후에 신고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 해야 되죠. 날짜가 숫자와 관련된 지문에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답으로. 전부 다 외우지 말고, 물론 다음 주에 그 숫자가 첫 번째 숫자가 나올 건데 공무원이 하는 게 7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공무원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업공개사랍니다. 여기 옛날에 중개업자라 그랬는데 중개업자라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니까 기업공개사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에게 신고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거 한다고 수고했다고 누가 돈 주거나 월급 주거나 수당 주는 건 없죠. 그러면은 한 명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받아요. 한 명은 돈 안 받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 돈 안 받고 하는 사람 누가 빨리 해야 됩니까?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되죠. 그럼 아까 공무원 하는 게 7일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교육공개상은 7일보다 빨리 해야 된다. 늦어도 좋다. 10일로 정해집니다. 자, 공무원이 하는 거 며칠? 7일. 교육공개상은 10일. 이것만 알더라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원칙 그대로 가는데 예외만 몇 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교육공개상 하죠. 사무소 이전 후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신고한다. 그 숫자 그대로 가면 돼요. 고용관계, 고용신고는 고용 후 며칠 이내 신고한다? 교육공개상 하는 거죠. 공무원이 하는 거 7일, 교육공개상은 며칠? 10일이고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고용관계 종료 후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이게 맞죠, 그죠? 문제가 어렵습니까? 기본을 알고 나면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에는 이 법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는 고용인을 고용하면 신고를 가능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고용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 직원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돼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는 4대 보험이라는 부담이 발생하죠. 그냥 가능하면 고용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공신고를 안 해요. 자, 근데 누가 6개월 전에 고용을 했어요. 신고를 안 하고 적발이 안 돼 있었어요. 쭉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적발이 됐어요. 고용했다는 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왜 당신 신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6개월 전에 고용했다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기업공개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어제 아래 고용을 했는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니까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내일 모레 시간 좀 있을 것 같다. 내일 모레 신고하려고 했다 하면은 벌을 못 주죠. 전부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용 후 10일 이내 대신에 이것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고용인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법을 바뀌었어요. 그럼 이래 업무하다가 적발됐다? 이거는 벌 받죠. 그러면 이제 원칙은 이건데
법이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법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 1번, 2번이라 하면은 여기 원칙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요래 있다가 이런 게 바뀌었어요. 틀리게 나오면은 1번, 2번 어느 게 틀리게 나오겠습니까? 1번이 틀리게 나오겠죠. 틀리게 나오면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틀린 답은 고용은 10일 내 신고해라고 나오겠죠. 이 말이 이런 정도 알면은 여러분의 출제위원급이 된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됐다가 왜 바뀌었는지 알면은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라고 나온다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흐름을 알면은 족보를 알면은 문제를 풀기도 쉽고 핵심을 찍기도 굉장히 좋다는 말이에요. 자,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할 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지금은 처음에는 문제하고 너무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기본적인 지금은 문제를 볼 단계는 아니에요. 공법하고 공시법, 세법 이거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중에는 한 과목으로 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합해가지고 평균 60점 받아야 되죠. 이거를 평균 60점을 받기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합해가지고 평균 60점을 만드는 과목이에요. 평균 60점을 만드는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점수만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점수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지에 보면은 이거 나온다 했는데, 이거 나왔네? 이거 나오면은 이게 답으로 나온다 했는데, 이게 답으로 나왔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점수 많이 나오겠죠. 제가 수업을 할 때, 중개사법이 올해 시험 전개 31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추가 시험 합해가지고 32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법은 있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족보를 안다는 말이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가 나오고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자주 나왔어요. 두 번째 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 쭉 나오다가 세 번째 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 나온 것도 이거 한 2, 3년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걸 해가지고 하고, 처음부터는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보실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를 내 거로 만드는 거. 맨 처음에는 이번 달, 그리고 1월달, 2월달은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서 용어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은 시험하고 관련되는, 공부하는 것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에 한번 봅시다. 교재에 보시면은, 자, 제1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페이지 수는 없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체계, 오른쪽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외국인의 취득,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안 보셔도 된다 하는 것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17페이지 가고 바로 앞, 17페이지 총칙부터 들어가는데, 근데 첫 시간 조금, 시간은 좀 멀었지만은 지금 들어가면은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조금 시간은 빠르지만은 요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공부하는 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